47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부 매춘고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부 매춘고는 꼭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꼭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기준 고시했다 그러면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를 가능한가? 10년이가 아시죠? 이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 그 대상은 이 부산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까? 아니면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됩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아까 10년 지날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실식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실식인가를 받아갔다 그에 준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봐서 매수청을 그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하시고, 만약 실식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년 지났는데 사업 안 해놨다 그래서 매수청을 하게 되어진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가 누구한테 매수청하냐? 원칙은 그 지역을 관할하건 특광, 특특, 시장수인 지자체한테 매수한다. 그런데 이 자들이 아닌 법에 하여 이미 저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토공이다. 한국토지동사다라고 시행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시행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자가 매수무자고, 설치 관련무자가 결정나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 자가 매수무자이고, 설치 관련무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누가 매수무자일까요? 설치할 의무자. 알겠죠? 얘네들한테 매수청을 하면 얘네들 몇 개월 이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6개월이 수치 중요해요. 6개월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이때 여기 봐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만약 이 특광 특특 시장수가 매수물로서 매수청을 받았다면 이자는 매수청했던 지목이 대인 토지사한테만 산다 안 산다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겠는데, 만약 얘네들이 매수물로서 매수청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는 바로 그 결정을 해서 알려줄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지자체한테도 하나씩 알려주고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인 매수청한테도 알려주게 돼 있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는가? 2년. 이 수치 중요하죠. 자, 그때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매수를 하지 않고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매수하지 않고 결정 통보했다든가 매수 지연을 당하면 지목이 된 토지 소자는 그때 자기네 대지에다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그냥 합니까? 땡. 허가 꼭 받아야 한다. 알겠죠? 뭐 받아야 한다? 허가. 특광 특특시장한테. 이때 허가 받아서 4층 이상짜리에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몇 층이야만? 그래. 그게 중요해. 3층 이하만 가능해. 이때 공동택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다세대 주택은 공동택이 안 되죠. 순수 단독택만 된다. 그리고 제1종 근생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근생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2종 중 4가지 안 되죠. 단란점, 다중생활시설, 그다음 너럴스 안마스 안 된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될 때 보세요. 매수 가격 여기 봐봐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 들어간다? 공치법 아셔야 돼. 이때 이제 매수가 결정났다면 매수대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매수 지급 왜 봐봐요.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여기 지자체가 매수자일 때만 채권 만들어서 줄 수 있지만 지자체가 아니면 꼭 현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매수자일 때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이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매수무자인 지자체는 어떨 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냐? 바로 토지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청에 들어왔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비업무용 아니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를 얼마를 청하면 주권은 채권 줘도 될까? 3천만 원. 그렇죠. 이때 채권은 사업관계와는 몇 년에 포함해서 조례로 정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10년 이내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봐봐.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몇 년 지나까지 사봤으면 이 결정은 효율이 이렇게 됩니까? 20년. 그렇죠? 20이 된다. 담들의 효율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채권, 그 도시군객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발행 방법, 발행 절차는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준용하는가? 지방재정법. 여기까지를 깨뜨리면 그 파트가 끝나는 거죠. 47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맞았어. 2번 맞았어. 3번 틀렸죠. 왜? 2천이 아니라 3천. 수정하고. 셋째 줄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초과분만 주죠. 매수세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수세금 초과분, 그 대금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채권 발행해 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맞은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48번. 이것은 6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한번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넣어봤어요. 그래, 국토개법상 도시형 내 지정된 바로 지구단위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학교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로 다음 필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옳은 거 완화할 수 있는 공식은 1번입니다. 외우면 좋겠죠. 외우기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낫고.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외우면 좋겠고 넘어가세요. 49번. 그게 나왔을 때 그 해 40문항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참고하시고. 자, 49번 보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부담금 꼭 시험에 나오는데 1번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인 허가 건수가 쭉 가서 20번 이상 증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 대상 지역이 맞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대상 지역은 네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바로 법령의 개정 제정을 위한 행위단위 완화 해제된 지역, 용도적 등이 변경 해제됨으로써 행위단위 완화된 지역, 그 다음에 개발인 허가 건수가 20번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20% 높은 지역, 이 네 가지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없다가 나와야 되죠. 있다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답입니다. 3번에서 할 것은 이 지정권자 아까 특강 특특 시장사라고 했는데 지정할 때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주민 의견 듣고 지방 동그라미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고시하면 끝. 그리고 지정고시가 있었다면 몇 년의 기반시설 설치를 수입해야 됩니까?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나 담들에 그 해지등 본다 이런 것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4번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되면 그 지정했던 특강 특특 시장수가 기반시설 설치가 1년에 수입해서 그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아까 7가를 쫙 설치해 놓고 우리가 민간이 들어가서 건축물을 아까 신축 증축해야 될 때 연면적 200점대를 초과하는 것을 신축 증축할 때는 우리 민간에게도 약 20번의 범위에서 때로는 25분 가감해서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경우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 다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4번 맞아요. 5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액 지정시는 최소한도 얼마 이상으로 제한느냐? 10만 맞습니다. 50번. 50번은 71조부터 72조까지 있는데요. 자, 성장 관리 방안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 성장 관리 방안은 1번 특강 특특 시장수가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만드냐면은 2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죠. 어디서 만든다고요?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에서 만들어요. 그때 유보 용도에서만 만드니까 시가화 용도에서는 만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시가화 용도에다 줄까 봐요. 2번 시가화 용도에다 줄 것이고 주상공 그래 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했죠.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도. 그래서 이 성장 관리반은 시가화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는 수립한다, 안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아. 바로 보존 용도하고 유보 용도,
이 두 가지에서 만듭니다. 유보용도적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바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과정을 말해요. 이렇게. 그리고 보존용도는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 다음에 보존관리,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 보존을 말하죠. 이렇게. 자, 그래 이 지역에서 유보용도지하고 보존용도지에서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개발 수요가 집중되어서 빨리 기반서 설치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게 될 때는 그 안에 들어갈 기반서 배치물을 꼭 담고 건축물 용도, 그 다음에 그 건축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고시해요. 고시하면 그것이 하나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성장 관리방안이 딱 수립 고시되면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계획관리는 125%가 완화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건폐율은 각각의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1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는 30까지, 생산관리도 30까지, 계획관리 50까지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요. 50번, 1번 맞고 2번 맞고 3번도 맞아요. 그런데 4번은 틀렸습니다. 바로 40이 아니고 30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5번 성장 관리방안에는 기반서 배치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이 둘 사항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이 국토개법령상 내용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마지막에 방제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가로 결정한다. 하야한다 중요해요. 방제지구 하야한다. 지정하야한다. 의무적입니다. 어떤 장소에다 이 자기 지역의 그 관할구역에다가 이걸 지었냐. 시도사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이런 적이면 지정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어요. 거기 보면 10년 이내,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풍세, 산사 같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방제율을 꼭 지정해서 결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광역 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인가요? 국가계획이죠. 그래서 그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이거 여러 번 했는데 밑으로 내리면서 하이계 올라오면 상위계.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 소도하면 국가계획 우선하고, 또 광역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소도하면 광역 도시 우선한다. 기본계획하고 뭐 국가계획 소도하면 당연히 국가계획 우선하죠. 이런 건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3번, 4번 묶어서 54페이지 있는데요. 54페이지. 자,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정례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인 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아 갑니다. 그러면 거기 새롭게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되냐? 새롭게 설치한 것은 바로 누가 가져갈까요? 거기 3번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 누가 가져갈까요? 소유권을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받아. 알겠죠? 그래 이렇게 새롭게 공공시설 설치했다. 개발행 하면서 이렇게 정례의 도로가 있었는데 이거 폐쇄하고 새롭게 이렇게 공공시설 설치했다.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새롭게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로. 그리고 정례의 것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도로 만들었다면 이 새롭게 만든 도로 이것보다 공공시설이라 하거든. 공공시설 뜻은 알죠? 도로, 공화, 그 다음에 철도, 수도, 공공용 시설 말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것 중 도로를 생각하면 되겠어. 이 도로를 바로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도 폐지했습니다. 과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새롭게 설치하고 이거 폐쇄해버렸어. 쓸모없게 됐죠. 이때 이것은 봐보세요. 이것을 행정청이 이렇게 했다. 행정청이 새 거 만들어서 새로 설치해서 제공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가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누가 소유권을 받아가느냐?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소받아갑니다. 근데 이 종래의 용도 폐지된 거 이것은 누가 가져냐? 이 행정청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소받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뭘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 아니다. 거기다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니면 그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거기다 줄 거예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것은 누가 관리한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요. 소유권을. 똑같아. 새 것은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귀속받아갑니다. 소유권을. 그것까지 같아. 근데 용도가 폐지된 건 이제 여기 만약 이거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이 아닌 민간이 이렇게 새롭게 공공시설 설치 제공하고 관리청한테 줬어. 그러면 이거 종래 용도 폐지된 거 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다. 이거 했던 자가 왜냐하면 비행정청한테 이거 무상으로 다 주냐? 아닙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이걸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그때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받으세요. 자, 5번은 쉬워요. 용도지구란 밑에 용도구역, 용도구 두 번 지우고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되죠. 용도구역이 아니라 무엇으로? 용도지역으로. 그래,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용도구역이 틀렸어. 이렇게 보세요. 1차적으로 용도적을 지정하고 이 용도적 갖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위에다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죠. 이때 용도와 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이 용도주는 이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하고자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중첩, 용도지구 위에 중첩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자과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행위자를 강화, 완화 다 하여 규제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3차적 토지용계라고 했죠. 용도구역. 이건 2차적 용도지구는 이건 1차. 여기 봐봐. 지금 지문은 이거예요. 용도지구라는 것이 용도구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나 적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 지문에 보면 틀린 거예요. 2학년이 3학년에게 머리 박아 들어 할 수 있다고 써?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구란 토지용호 그리고 건축용도, 건폐용률 등에 대한 무슨 장소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해서 지난다고? 용도지역. 이해돼요?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돼. 용도지역. 그래서 틀렸습니다. 52번. 이것은 82쪽부터 83페이지까지 있는데, 자, 거기 타인 토지의 출입, 타인 토지, 도시 군계획 수립 시 기초시설을 위하여 바로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하거나 도시 군계획 시설 세부하는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 출입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 문제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번 봅시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야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맞아야 틀려? 받아야 틀렸어. 받지 않고. 그래. 누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공원 조성사업자 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났으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됐으니까 도시군객시설 하죠. 이렇게 시설정 고시해 놓으면 도시군객시설 부조가 되는데 이 시설을 공원이라 합시다.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보면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있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는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네들한테 시행자 칭을 받았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고 이때 이자가 됐던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행위차 필요하면 조사 측량을 하고자 아직 소유권을 이 시행자가 넘겨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땅이 논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죠. 그래 이게 타인 토지가 되고 이네들 봤을 때는 그때 타인 토지지만 조사 측량을 위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죠?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행정청이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출입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얘네들은 공무원 증표가 있거든. 그래서 공무원 증표를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방 특특시장 상태에서 미리 출입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 떨어지면 허가증 나와요. 허가증을 내보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1번 틀렸어.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틀렸죠? 누가 들어갈 때면 출입허가 받는다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허가 받지 않는다. 이해를 잘 하시고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받아야 그 말 집으로 받지 아니하고 누가 들어갈 때는 받아야 된다고? 행정청이 아니자.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타인 토지에 타인 토지를 일시사용이제 들어갈 때 봐보세요. 조사 측량할 때 출입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증표 내보이면서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출입허가증 나왔으니까 그걸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출입할 때는 미리 일시장소 목적을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한테 7일 전에 알리고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서 이제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한다. 재력 적용을 일시 사용한다. 나무 감나무를 장애물을 하는데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장애물 제거 변경한다. 또 일시 사용한다. 그럴 때는 미리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고 하더라도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냐? 3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2번 맞았어? 틀렸어? 그렇죠. 며칠이요? 3일. 그래 틀린 거죠. 자, 3번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자는 그 관할 표시하는 증표, 공무원 증표, 아까 행정청에 한 자는 출입허가증을 받아서 지니고 누구한테 내보여야 돼요? 관계인한테.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 점유자 관리자가 관계인이든 그게 중요해. 관계인한테 내보여야지 그 저기 특광 특특 시장소한테 내보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려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이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 입혔어. 이렇게 임시 통로를 일시사용해서 손실 입혔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해서 손실 입혔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손실보상을 누가 해주냐? 여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여기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지내를 해야 돼. 사업시행자. 알겠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정청이 할 때는 그래서 틀렸어. 행위자가 아니라 직접을 지워버려. 그 행위자가 직접을 때 직접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속한 행정청.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객사업시행자. 또는 도시군객사업시행자. 그러면 이네들은 도시군객사업시행자. 지네들이 보상한 거예요. 지네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 아까 출입허가 받고 들어가 그랬지, 얘네들. 여기 봐봐요. 출입허가 받고 들어가 그랬죠? 근데 출입허가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걸렸어.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때는 1천만 원 과태료 납니다. 그래서 틀렸어.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와 적법하게 출입한 자를 우리가 또 방해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네들도 다 과태료를 부과돼요. 뒤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 아니라 뭐라고? 1천만 원 과태료. 틀렸죠? 1천만 원 과태료. 둘 다 틀려. 벌금도 아니고 징역도 아니에요. 됐죠? 자, 그리고 거기서 알아둘 것은 여러분이 자, 여기 들어가는데 택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일출 전 일몰에 출입할 때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서 안 된다? 점유자, 토지 점유자.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시고 53번.
53번은 도시발구역 지정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90페이지 있어. 맞아요. 도시발구역 지정자는 지정자라는 그 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지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줄 가장 큰 면적에 걸친 장한테 제한 관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2번. 이 지정규모는 92페이지 있거든. 90페이지. 여기 봐봐요. 1번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알죠? 그럼 2번. 이 도시발구역 지정규모는 암기해야 돼. 작년 한 문제 나왔지만 지문 나올 수 있어요. 9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주, 상, 자, 생 얼마? 1만 종태 이상. 그렇죠. 03만 종태 이상. 도시역 여적은 원칙 30만. 예해조로 10만.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주상자생 1만 종태 이상. 03만 종태 이상. 도시역 예허적인 박거적 원칙 30만. 예해 10만. 자, 3번은 96페이지 있어요. 왜 틀렸냐? 도시발구역 지정은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방식은 환치문 공고일 다음 날. 다음 날 빠졌어요. 공고일 할 때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치문 공고일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면 해제 효과.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로 다 화하는 것 본다. 화하는 된 것을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96페이지 있습니다. 4번. 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예어적을 전제하고 이게 들어가는데 그런 적에다가 도시개발사업자, 도시발구역 지정할 때는 아직 광역 도시의 도시군계법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계자에다만 지정하도록 주저받는다. 계자. 뭔 자? 계자. 93페이지 있죠? 맞고 5번 기득권 보호 맞아요.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모두 다 그 구역 지정구 이상 시임이 하가되마다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와 사업을 뭐하고 개수할 수 있냐? 신고. 며칠? 30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고 89페이지 있습니다. 54번 도시개발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면적이 옳게 연결된 거. 첫 번째 기업.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바로 그 위반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다 공고하지 않고 그냥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냐? 10만 종태 미만이죠? 10만 종태 이상이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사전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의견 듣는데 미만이면 일간신문에다 할 필요 없다는 거. 91페이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바로 마지막에 공람기간 끝나는 후에 공청회를 꼭 개최해서 주민 관계자 의견을 드려야 하든가 100만. 공청회를 꼭 개최했다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면적이 얼마인 구역에 대한 개발 수업할 때는 주거부터 위락 기능까지 주거봐요. 주거부터 위락 등 기능까지 이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이라 해요.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란 말 중에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하려면 그 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 이걸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330만 종대 이상. 이 수치 꼭 암기하세요. 자, 55번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설 민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법인데 틀린 것. 이건 우리 요약주 98쪽에 있는데요. 1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맞죠? 2번 이 국공지는 그 동의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 맞고. 3번 이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인데 구분 소유자가 있는 공유지다. 그때는 바로 토지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각각을 토지수 한 명으로 계산한다는 거. 근데 만약 구분 소유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는 없고 그냥 나대지로 공유자가 있다 그러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로 계산한다는 것도 생각하세요. 4번
이 조합은 의결권과 하냐요.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 공유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 건물의 소유물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다. 맞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을 각각 하나씩 주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땅 지분이 10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0명을 대표하는 한 명에만 의결권을 줍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말이에요. 5번 조합이면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이 안 되고 조합이면은 대원에서 선임한다. 틀렸죠? 선임한다 그 말 줘버리고 선임하지 못하고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선임해야 한다.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선임해야 한다. 어디에서만 선임한다? 그렇죠. 임원 누구누군지 알죠?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과 써버려. 이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임원으로서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선임을 하지 대원에서는 절대 선임 못합니다. 중요하죠? 자, 56번. 이것은 97페이지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명 중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험 방식이면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도시개발자이죠. 자, 57번.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시행자라면 다 환지계획 작성하죠. 환지계획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될 내용 그따 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외워야 돼요. 그리고 5번은 아니에요. 5번은 자 1번부터 4번은 필수 포함 내용이에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명세, 채비 명세, 보류 명세는 환지계획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만 5번 환지 예정증은 임의적 절차예요.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명서는 환지계획에 따라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사함 결정 있잖아요. 청사함 결정은 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난 후 중검사 받고 60년에 환침을 할 때에 그때 청사함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에는 청사함 결정 내용을 포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가시고 58번.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 이거 꼭 나올 건데 103페이지 있죠.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1번 토지상환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지 못한다 할 때 지워버리고 이전 가능하다. 2번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무슨 시로만 발행한다? 기명식. 그래서 또는 무기명 지워버려야 돼. 또는 무기명식 그 말 지워요.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채권 중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해라 라는 두 가지 채권 있죠. 상환 나온 거 여기 토지상환 채권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 주택상환 사채 이것은 기명식 중만 발행이 가능하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맞았어.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4번 이 지방공사인 시행자에 따라 줄 거예요. 지방공사인 시행자를 공공시행자를 하잖아요. 우리끼리 했잖아요. 공공사업 시행자 하면 국지전공 국지전공이 시행자로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 민간 시행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받아야 한다 주버리고 받지 않고 발행한다. 그 다음에 5번 질거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없다 틀렸죠. 어디? 수정했죠.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 시 이율은 누가 정한가? 이율 발행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발행에 따른 계획서 작성에서 발행권자가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냐? 지정권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죠? 자, 59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시행자.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 이런 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59번. 59번은 정비법상 127페이지 있는데 토지동 소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토지동서에는 오직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이고 세 가지 사업별로 범위를 정확하게 짝지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똑같아. 토지동서의 범위가 이렇게 정부 요청이 됐다면 정부관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근데 재건축은 다르다. 재건축은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고 했죠. 동시고 동시. 건축물하고 땅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상권자 아니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59번, 3번만 틀렸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지상권은 아니단 말이에요. 토지 지상권 다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동시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60번, 이것은 129쪽부터 130쪽이 있는데 정비구 지정이다. 틀린 거. 1번에서 알을 것은 정비구 지정구자는 누구누구냐. 지역별로 생각해야 돼. 세종시는 오직 그 특별시장, 저희는 특별자도사. 여기 광역시하고 6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8도가 문제다. 8도는 도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다. 자, 이거 받으시고 그때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아니다. 광역시는 광역시장만 지정하거든요. 자, 2번 맞았어. 할 수 있다. 3번도 할 수 있다. 4번도 해야 한다. 이 구청장 등 뜻은 알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를 구청장들한테 얘네들은 정비부안에서 그 윗사람한테 이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그 정비를 첨부해가지고 정비구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를 지정해 주죠.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은 5번. 이 정비구청구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결합해서 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분할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졌지만 서로 연접해 있지 않지만 이걸 두 개의 구역을 두 개의 정비구역을 바로 결합해서 하나의 정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합 정할 수 있다, 통합 정할 수 있다, 분할 정할 수 있다. 꼭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61번은 134쪽부터 135쪽 있는데 자, 정비관에서의 행위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았어. 2번 맞아요. 3번 기득권법 맞아 아까 했고 4번 틀렸어. 경작지란 말 중에 경작지에서 이임식제도 이것은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 그래. 신고가 틀렸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번 맞습니다. 여러분은 134조가 135 파야 돼요. 아시겠죠? 안 보고도 허가 대상 7가지, 허가 없이 허용되는 7가지, 이번에 하나 더 개정돼서 하나 추가했겠죠?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알겠죠? 이걸 딱 비교해서 알아주십시오. 62번은 164, 165쪽에 있습니다. 정비법상 관리청계획 수립기준인데 틀린 거 4번이 틀렸습니다. 4보면 과밀 억적 원 이내 투기 과열 주고 또 주택법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 경우는 토지동 소유자 소유한 주택수만큼 범위 내에서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틀렸죠? 몇 주택밖에 안 줘야 돼? 1주택. 만약 투기 과열 주고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과밀 억적 내 재건축 사업을 하면 3주택까지 줘도 되는데 투기 과열로 묶여버렸다. 조정 대상을 묶인 장소다. 그러면 1주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넘어가시죠. 그거하고 5번하고 꼭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5번은 과밀 억정원이 유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64배 토지동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만 줄 수 있다 이거. 그런데 거기도 바로 투기과열지구 조정세에서 묶이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 주택만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줘야 된다 그 말은 한 주택만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63번. 자, 이것은 136쪽에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5개가 있거든. 1번부터 5번까지 그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수정하여서 5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추가되고 개정된 게 있어요. 1번 맞고 2번 맞고 특히 3번. 토지동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면 직권을 해제를 해줘도 됩니다. 4번이 중요해요. 4번 보시면 3분의 2가 이번에 개정됐어. 3분의 이상을 3분의 2 이상이 이거 지워버리고 바로 이걸 가반수가 이렇게 개정됐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자. 그것도 스스로 계약을 통해서 하자라고 지정해놨어. 근데 여의치 않아서 10년이 지나버렸는데 사업도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토지노소자가 가반수로 우리 사업장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 동의서 주면은 그들은 해지를 해줘도 됩니다. 5번 이번에 추가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64번. 64번은 145조부터 153조까지 있는데 150. 자, 정비사업조합 틀린 거 1번 맞아요.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대원을 꼭 둬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나요? 50명. 그렇죠. 그거는 둘 수 있다. 이거는 100명 둬야 한다. 2번 수치 아주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 추진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할 때 얼마의 동의 얻어서 시정사한테 설립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냐. 그 수치 주택단지 안에 공동태의 각동별은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는 4343 동의 얻어서 가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조합은 설립허가를 받아도 등기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은 등기 꼭 하여야 성립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4번 이번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10월 24일에 시행되니까 이거를 꼭 알려놨어요. 정비법 위반하여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느냐? 그렇죠. 10년이 이거 개정됐다고 그랬죠? 원래 몇 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어. 5년인데 개정됐다고 그랬죠? 수정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10년이 지나면 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인 조합장 감사 이거 해물 수 없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에 5개가 또 올라야 돼. 5개. 미피피 파금 벌금 100만 원 10년. 알죠? 미피피 파금 미가 뭐예요? 미성년. 피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있죠? 파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스쳐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어디 5번. 5번은 바뀌었어. 2분의 1 동그라미 4분의 3 동그라미에서 바꿔쳐야 돼. 2분의 1하고 4분의 3 이렇게 바뀌어야 돼. 위치가. 왜?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토지 면적이 2분의 1. 그래서 재개발사업 추진회가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인가를 시장사한테 가서 받아들이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바로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5번. 자, 이건 올해 들어와서 생겼어요. 그래서 출제가 함재 될 건데 현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231페이지 있어요. 세대별 공동 설치 규정입니다. 설치 규정. 건설 규정이 아니라 설치. 기존의 공동택을 세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바로 이번에 만들었죠. 그 내용은 231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법조문에 가는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이건 숫자 암기해야 돼. 공동택 관리법 35조에 따른
행여가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의 경우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대분용 공동을 설치할 수 있을 건데 가나 다라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세대까지만 만들 수 있다? 2세대 이하까지만. 포함이에요, 제요? 포함이란 말 체크해. 그 다음에 나와보는 꼭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욕실, 별도 욕실, 별도 부엌, 별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4번, 답은 세대별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리고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4번 몇 번일까? 1번. 자, 66번 보겠습니다. 66번 보면 이것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있는데 주택조합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옳은 거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조합설 인가 신청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적이 9개로 편집되어 있잖아요. 9개 알죠? 서울,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 충남, 세종, 대전, 그 다음에 충북은 별도,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하나, 그리고 대구, 경북 별도 지역, 강주, 전남 하나, 전북 별도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따로 알죠? 9개 지역 알아야 돼요. 그 각각의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 6개월. 6개월 동안 거주한 자인데 무주택자로 하나한다 틀렸어. 무주택자로 하나한다 그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써봐. 에 하나한다 주부로 에 하나한다 그 말 치우고 무주택자이거나 그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세대주인자이어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결성할 때 가입할 수 있어요. 세대주여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여야 한다. 됐나요? 자, 그거 알아주시고 2번 봅시다. 2번은 너무 쉬우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끝들이.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중요하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건설했다 또 하면 건설. 이 건설은 지역하고 직장만 가능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만 나면 절대 안 돼. 지역주택자만 나와서 맞네요. 건설 예정세 50% 이상으로 조합으로 구성할 때 20명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주택자와는 전혀 관계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답 맞았어요. 4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동함이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틀렸어. 뒤에 싹 지워버리고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 상속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되는 자들은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해. 바로 주택이 수천 개 가지고 있어도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때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자, 5번은 마지막에 추가 모집 승인일 그 7자를 지워보세요. 추가 모집 승인일 그 말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 그 말 중요해요. 자, 지역주택적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장수 구청장에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 조합설 민가 신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67번 보십시다. 자, 67번까지 하고 68번까지 하고, 자, 주택법상 내용이다 설명이 드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248쪽에 있는데 10%가 틀렸죠. 몇 퍼센트일까? 5% 중에. 그래,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5% 미만이어야 돼, 미만. 그거 중요하죠. 자, 그때 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매도 청구 소송할 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4분의 3. 생각나요? 생각나요, 안 나요? 나야 된대. 그거 248쪽에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대. 떠올랐다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있어. 2번, 3번 맞았죠? 4번, 5 맞았어. 다만 거기 2번, 3번, 5번은요 229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부대설하고 봉해설 꼭 구분하셔야 돼. 부대설 5개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설비, 뭐 경비실 이 정도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봉해설은 5개 정도 암기하라고 그랬죠. 어린이노터, 유치원, 뭐 경로당, 주민운동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관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무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태량선 몇 세대 미만이냐? 300세대 미만. 이거 아시고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에 해당 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량선 도시역에 건설하는 세 가지 말해. 도시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10택, 단정 5택, 원룸택을 말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228페이지 있어요. 228페이지. 그 다음에 5번에서 알아볼 것은, 자, 이렇게 주택, 부대, 봉해설을 사업계획서 얻어서 건설한 일단 토지, 그 조성된 일단 대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된다. 어떤 시설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방도로. 근데 몇 미터 이상인 도로,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 주택단을 봐야 될까? 일반 도로 20m. 그 다음에 도시계획 A 정도로는 그렇죠. 8m. 이 수치 꼭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을 공부할 때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 본다.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229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8번까지 하고 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34쪽에 있어요. 234쪽부터 236쪽에 있는데, 자, 주택법령상 공동택만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주택자를 결성하려고 할 때는 리모델링 결의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자부에서 리모델링 공사하려면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사한테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 기준, 결의 요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몇 번에 있냐? 1번에 있어.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보시고 그 첫 번째 동그라미는 결의했다 포인트 잡아. 손 2개. 손 2개 가서 결의계했다. 결의계가 나오면 3분의 2 가반수. 이런 것들을 꼭 봐두세요.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와 의결권을 각 3분의 3 캐리 및 각동은 구분수자 의결권을 각 가반수 캐리. 한 동만 리모델링하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3 캐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비 시장서 구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바로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내야 허가를 받아갈 수 있냐. 밑에 손.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비 공동택 리모델링하자 하는 경우로서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와서 결의서에다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 쳤고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그렇지. 각 동별은 구분사 및 의결권은 50% 동의 각이 받아야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실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알았어요. 동의했다 체크해. 밑에 손은 동의, 우게 결의가 나면 75 그러면 안 나와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69분은 쉬었다 하죠.